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야, 라고인테라스 설계는 신 중의 신입니다. 이 비밀의 문도 이게, 야, 이 면적을 또 준다고? 5, 6억 하는 이 화성 아파트 30평대 굉장히 호재일 수 있고요. 10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풍선 효과는 이 주변에 아파트,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몰릴 것이다라는 게 여기 지금 전문 패널의 설명이네요.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7월 3일인가요, 오늘? 예. 그 하반기 3일차 됐고요. 온도는 뭐 비슷합니다. 26도, 최고 31도. 오늘 또 코스피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3,10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환율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가 돈 풀어. 오늘 제목이죠. 화폐 가치 하락. 일단 뭐 돈을 많이 푼다 그러면 뭐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많아지니까 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다가 이제 뭐 이제 기본 내용인데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상승했을 때 이 실물 자산이 답이다.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인 것 같고 RP라는 게 있습니다. Repurchase Agreement.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시장의 유동성 공급. 이렇게 뭐 어렵냐. 그래서 일반 기준으로 또 발췌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돈을 찍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것. 그래서 은행에 이제 돈이 이제 확보가 되죠. 그럼 이제 채권 시장과 증시에 흘러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P 매입은 증시 폭락에 이제 눈속임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이 지금 전문 패널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한국 기준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네요. RP 매입은 사실상 금리 인하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율 방어는 앞으로 더욱더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태로 가면요. 내수 경기가 악화될 수 있고 결국 제가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까지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내 은행부터 해서 외국까지 해서 확대해가지고 매일이잖아요, 이게 매일. 이제 10조 이상씩 이제 규모로 이제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10조씩 이거를 뭐 산다는 건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RP를 일반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했을 때 이제 그 돈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 은행에 너네 가지고 있는 그 채권 그거를 우리가 일주일이든 뭐 2주든 한 달이든 이렇게 이자를 딱 고정으로 책정해 놓고 사서 다시 환매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사겠다. 산 거를 다시 되팔겠다. 뭐 이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당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포라 하면 내 물건을 주고 이제 돈을 빌렸다가 조금 이자 붙여가지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뭐 그런 거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경제뉴스 머니치트키 이제 쇼츠를 봤더니 한국은행이 돈을 푼다. 50조 무제한 공급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이게 폭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이게 다 이 비상계엄 후폭풍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저희 국내에서는 이 지금 뭐 서로 그 총뿌리를 겨눴지만 이제 군인들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면이, 뉴스 화면이 이 외국에서 보여질 때는 저희가 느끼는 그 피부보다, 그러니까 피부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2배, 3배의 지금 그 효과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왜 그 외국에 이렇게 총 막 들고서 화면에 나오면, 야, 저기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 남한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금 그 한국을 안 좋게 봤고 위험한 이 투자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뭐 지금 국내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지만 시민들도 힘들지만 이 한국의 이 투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 투자, 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혈을 하는 거죠, 급하게. 근데 이제 이 비상계엄의 이 후폭풍이 지금 보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가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은 지금 수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제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RP 무제한 매입은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응급처치 이 정도의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이분은 우려하는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돈이라, 그렇게 이제 양적 완화, 이렇게 돈을 풀고 이제 줄이고 하는, 금리를 올려가지고 또 줄이는 이런 이 지금 이제 이제 수혈은 괜찮은데, 이 한국의 원화는 그렇지 않다. 이런 카드를 꺼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돈을 신뢰를 못할 수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환율 폭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네요. 결국은 여기서도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물가 상승을 하면 우리가 지갑이 더 얇아질 수 있다. 뭐냐면 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 생활 제품 이런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회식을 하더라도 5만 원짜리였던 게 지금 10만 원으로 비춰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계전쟁 등 다양한 변수와의 이 환경에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요런 내용들이 있었고,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물건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랑 똑같다. 20년 전 1억이 지금의 1억하고 똑같을까? 그렇지 않다. 20년 전 1억은 괜찮은 집 대출 끼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1억 가지고 못 사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일 때 이제 이득을 본 사람은 어떻게 이득을 보고 살았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겼더라고요. 돈의 가치가 높을 때 빌려서 돈의 가치가 낮아질 때 천천히 갚는 것. 이게 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지금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고 있고, 정부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주식 왜 무릎에서 잡아가지고 그 어깨에서 이제 이제 팔듯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의 가치가 이게 낮아진다는 거는 반대로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물 자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만약에 20년 전에 1억을 빌려가지고 엔비디아, 이게 미국 주식이죠. 뭐 아니면은 집을 사거나 그랬을 때 아마 지금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자본주의가 이제 잘 굴러가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풀대출 받아서 뭐 올인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소비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 돈이 녹기 전에 내 돈 한 20% 정도를 가지고 꾸준히, 그러니까 오바란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기적인 자산을 사라. 그러면 경제가 휘청일 때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사 모으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 모으는 이 모든 이 자산들이 이자나 뭐 배당, 주식이죠. 월세, 이거는 뭐 부동산이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아마 20년 후에는 웃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또 유명한 그 패널 쪽에서도 이제 같은 얘기예요. 정부가 30조 추경 예산 20조 시장에 돈을 푼다.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돈을 찍어내면 어찌 됐든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릴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주식과 이제 부동산에 흘러갈 건데 뭐 이제 그 부동산에만 너무 흘러가면 리스크가 있으니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주식 쪽에 뭔가 좀 자산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끔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 3,000이 이제 찍히는 것 같고요. 또 뭐 현 정부에서는 이제 뭐 그 투자, 이제 한국에 대한 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투자, 결국은 AI, 코인, 뭐 AI는 100조라고 그러잖아요. 또 건설 쪽, 그 다음에 방산 쪽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 그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AI는 아까 100조 얘기했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불붙었다.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 나오네요. 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까지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찍어내는 돈이 풀리면 자산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가 이제 금융 시장의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제톡에서는 정부의 세금 걷는 이제 소름 돋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나 올라왔는데 화폐의 유통량을 늘렸을 때 지금 이제 그 돈을 찍어냈을 때요. 상대적으로 재화의 양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다. 결국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한 정부는 이득을 보고 화폐를 가지고 있던 우리는 어차피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국가가 많은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없고 간단하게 중앙은행에서 이 국채를 사들이는 구조. 정부는 화폐를 귀중할 때, 즉 높은 가치의 돈을 빌리고 갚을 때는 낮은 가치의 돈을 갚는 구조. 결국 이것이 진짜 정부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네요.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연 2%가 된다고 하네요. 뭐 통계에 나왔나 봐요. 이제 이거를 좀 반대로 해석을 하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매년 2%씩 까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은 주식, 채권, 부동산 딱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인플레이션만큼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주식, 채권, 부동산이 굉장히 뭐 리스크를 뭐 이제 따지지만 그 상승 효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또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우리 현재 돈 가치가 녹는다라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 1,000만 원이랑 지금 1,000만 원이랑은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 30년 전에 30년 만기 대출을 받은 사람이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금방 갚죠. 고정금리로, 싼 금리로. 근데 이거를 대출은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이 돈이 기중할 때 싸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돈을 굉장히 버는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대출 규제 6억 원입니다. 이걸 이제 또 해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일반 서민들 대출 규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 6억 원을 30년 원리금 상환하려면 월 2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연봉 7천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벌어야지만 이 지금 6억이라는 대출을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금 국내 서울 아파트 10억 내외의 아파트 수요는 줄 것이고 10억 이상의 대출 받은 사람도 서울 쪽에는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6억으로 이제 제한이 들었으니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풍선 효과는 주담대 6억 원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는 10억에서 12억 맥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 6억 하는 이 화성 아파트 30평대 굉장히 호재일 수 있고요. 10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풍선 효과는 이 주변에 아파트, 이제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몰릴 것이다라는 게 여기 지금 전문 패널의 설명이네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든 그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이 실물 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돈을 막 찍어냈을 때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돈이 될 만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랬을 때 또 이제 라군인 테라스지만 이 주변에서 이 30평대 어제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한 대를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그 비밀의 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 설계한 분 있잖아요.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야, 라군인 테라스 설계는 신 중의 신입니다. 이 비밀의 문도 이게, 야, 이 면적을 또 준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30평을 사는 게 아니라 30평에서 40평을 사는 겁니다. 엄청난 이 라군인 테라스의 가치가 앞으로 빛이 날 거라는 것을 저는
호언장담합니다. 지금 잔금 때문에 쉽진 않지만 잔금이 채워짐으로써 앞으로 순차적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 라구인 테라스의 수분양자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라구인 테라스에 진짜 이게 진짜 이 지역에 진짜 국내에서 진짜 나올까 말까 한 이 지금 이 실물 자산 이거를 항상 생각해 두고 만약에 이제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강력 추천을 합니다. 오늘도 라구인 테라스 1차는 기신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습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하지만 그래도 라구인 테라스를 생각하면서 이 좋은 지금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하루 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원아래 부동산 김PD였습니다.